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 코드 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가 4월 22일 2시 30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한 이틀 전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따로 제가 리뷰 영상은 따로 안 올렸는데, 일단 주가가 오늘 좀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지지 라인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매물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영상에서 4월 19일 영상이 마지막 영상인데, 와,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근데 뭐 좋은 댓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쁜 댓글도 있는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장미희님, 가슴 떨리는 코스피 기대감에 가슴 콩당콩당하다. 영상 고맙다. 뼈를 묻는다. 장투. 분기배당 멋지다. 네. 분할 매도 하지 않으셨나요? 장미님? 네. 라스엘님, 감사드린다. 시즌이 멋지게 상승 중이다. 계속 우상향하리라 기대해본다. 요즘에 시즌이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해준다. 라스엘님이 시즌도 들어가셨군요. 네. 수익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저야 모르죠. 솔직히 힘들다. 팔고 싶은데 호재가 자꾸 나와서 시제는 워낙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라 부강처럼 임상 결과를 안 기다려도 되고 무증 분기 배당 코스피 이전 등 에이오 어쩌나 12만원 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럽다. 꼭 안 팔면 바로 뺏어가는 시장이라 전략 매도하고 싶은 거 오늘 10번쯤 참았다. 네. 조혜선님 욕심만큼 드시면 돼요. 뭐 본인이 생각하는 욕심,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네. 사조기 영상 절반이네. 소신대로 가고 핵심 위주로 좀. 네. 네. 핵심 저는 나름대로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천 대표가 주식을 잘한다고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회사 운영을 잘한다고 보셔야. 네. 맞습니다. 네. 회사 운영을 잘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좀 정정하겠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님이 이제 핑계대고 있다. 이 양반 계속 팔라고 그랬지 뭘 이제 와서 아는 척하고 그래. 그냥 방송 돌려보슈. 싸게 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뭘 안다고 떠들어. 너한테 인생 주식 아니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 개똥 같은 소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보이시죠? 네, 이거는 2월 25일 날, 네, 2월 25일 날 제가 리뷰한 영상 보시면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지금 들어가면 돈 벌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봤어요. 네. 그리고 이 12만 6천 원, 12만 6천 원짜리 여기가 이제 이 저가 보시면 이 저가와 이 고가의 88.6%짜리 되돌림의 88.6%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었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을 봤었고요. 영상을 아마 좀 찾아보시면은 제가 목표가도 설정을 해놨어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가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전략이었죠. 네, 보시면은 3월 4일날 힘든 시기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매수로서는 좋은 시점이다. 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를 아예 설정을 해놨어요. 제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벌써 목표가를 설정해놨죠. 이런 식으로. 네. 첫 번째가 17만 원대, 17만 원, 아마 17만 5천 원, 6천 원짜리,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 20만 원 초반대짜리를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죠. 아마 지난 영상에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짜리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었죠. 이런 관점. 예.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매도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있죠. 너가 종목이 떨어졌는데 올라와서는 누구나 올라온다라고 말 못하냐. 근데 예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전 일관되게 매수 관점을 설명을 드렸었고 목표 주가도 정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네, 목표 주가를
정하고 들어갔죠. 첫 번째가 17만 3천원, 4천원 정도 되고, 두 번째가 20만 1,800원 정도를 이제 설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 님이, 조금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은, 팔라고 한 게 아니라, 목표 주가는 도달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팔라고랑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죠. 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1만원, 12만원 자리에서요. 네. 그건 뭐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어, 그래서 오늘 뭐 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가 또 오늘도 이제 스코틀랜드에 247억 원 규모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경제에서는, 잠시만요. 한국경제 쪽에서는 시장 주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더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오늘까지죠. 매수해야 하는 가운데 향후 자사주 매입 등 호재성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좋겠죠. 저는 근데 뭐 특별히 매수 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 관점은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매물대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뭐 솔직히 말해서 음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또 제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해도 솔직히 욕을 먹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시젠 방송 같은 경우에 별로 굳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굳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좋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은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더욱 심하고요. 이게 시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그게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뭐라 말하기엔 좀 애매한데 음, 만약에 정말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뭐 걸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뉴스가 요즘에 또 좋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진단키트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상증자 효과에 2주 만에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요. 성격이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라서 보시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와서 11만 원대 뭐 11만 원대 12만 원대에 이제 그때 당시 유튜버들이 가장 말한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뉴스에서도 그랬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을 때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와서 망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뉴스로 팔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지네들이 먼저 살려고 하니까. 주체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싸게 살 기회인데 뉴스에서는 팔라고 하니까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 주체들이 많이 매수하려고 하는구나 빨리 팔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전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선 더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어떤 매물대와도 이제 겹쳐 있는 구간들,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뚜렷하게 있는 구간들에 있어서 더 간다라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진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시젠의 주가가 싫어서도 아니에요. 시젠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시젠이 싫었으면 제가 방송도 안 했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언론이 여기서 왜 더 오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음, 왜? 왜 그럴까?를 고민해봤을 때 저는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주가가 근데 뉴스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네, 기업도 그렇고 그 언론사도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세력 주체의 편에 서서 뉴스를 내보내고 개인들을 꼬드기고 개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아무래도 언론이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는요. 정확한 정보를 팩트 기반에서 주는 것도 언론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지지점이 되었던 가격, 여기서는 저항점이 되었던 가격, 저항으로 한 번, 두 번 저항을 받았고 여기 또다시 도달했어요. 네. 여기서 왜 하필 이런 뉴스가 나올까를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네. 그게 이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런 데가. 네. 이런 자리들이 실제 여기는 주체들이 사는 구간이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갈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매수 동참을 하는 거죠. 변곡점이죠. 그런 다음에 떨구죠.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진 않죠. 소수에 불과하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겠죠, 보통. 네. 왜냐면은 보통 개인들은 그러잖아요. 안전할 때 사는 걸 좋아하죠. 시젠이랑 주가랑은 그러니까 주가랑 시젠과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좀 따로 논다라고 생각을 기반으로 뒀을 때, 그 논리를 기반으로 뒀을 때, 보통 이제 개인들은 안전할 때 사는 걸 좋아하고, 실제 개인들은 불안전할 때 파는 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안전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뉴스도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였죠. 제 기준에서는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래서 그러면은 지지 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매수할 관점을 봤던 이유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그냥 합당했어요. 예. 그냥 월봉, 주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하루세는 지금은 의미 없으니까 지우고, 자,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들, 이거는 각도가 완벽히 똑같은 채널이에요, 채널. 그리고 나서 주가는 강하게 이 구간을 벗어났고 되돌림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강한 매수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거의 월봉상에서도 보면은 직전에 어떤 매물대까지 가는 추세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정말 강하게 올랐다. 네.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죠, 사실. 네. 지금도 100% 이상이고 이 저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100% 이상은 아니고 100% 가까운 거죠. 100% 이상이라고 하면 24만원, 25만원이나 가야 100%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좀 저항을 받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바라봤던 건 어떤 패턴 관점이었죠. 네. 이런 패턴 관점에 기반을 두고 전략을 88.6% 12만 7천원대 네,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88.6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기준이 지금 이 직전 고가예요. 고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청산을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물량이 10개가 있다,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 나갈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뭐 한 3, 40개만 30개에서 40개 정도 챙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뭐 한 20개 정도 더 챙기고 나머지 40개에서 뭐 30개 정도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거고 뭐 내려오면 더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었죠. 뭐 제가 무조건 다 팔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저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들을 청산 구간으로 설정을 했냐면은, 실제, 자, 보통 이제 주가 차트를 볼 때는 어떤 매물대를 보면서 해요. 어떤 매물대를 보면서. 자, 보시면은 내려온 흐름에 있어서 제 기준이 되었던 거는 직전에 이 매물대를 좀 봤어요. 이 매물대를 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은 거죠. 자, 근데 매도 차점도 잡을 때 그러면은 똑같아요. 어떤 매물대를 가지고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매물대가 있죠.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작용을 했던 가격대들이 있고, 이 실제 여기서도
지지점이 되었던 가격이 있고 저항점이 되었던 가격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청산 구간으로서 설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항을 받으면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제가 88.6을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되돌림 비율을 90%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 지금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와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피보나치 레벨을 한번 재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88.6. 자, 보시죠. 88.6 보이시나요? 자, 이 고점과 이 저점의 되돌림 구간을 88.6에서 지금 저항을 봤죠,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구간을 청산 구간으로서 설정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여기서는 매수를 봤죠. 근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공매도를 봐요. 그리고 실제 제가 아닌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기서는 공매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보통. 예.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네들이 그러면 청산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목표가로 설정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청산 목표가를 이런 가격대로 설정을 하죠. 얘네들도 분할 매도를 하겠죠. 첫 번째 19만 3천원, 그리고 두 번째 18만원, 세 번째 16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제 본절 청산을 하겠죠. 공매도를 칠 때의 전략은 저라면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내 목표가 여기서 한번 챙기고 또 내려와서 또 한번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어요. 근데 내 평단가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떨어진다라고 홀딩하는 거고, 내 평단가를 위협하면은 본전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대들은 왜 매수세가 나올까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지지 라인이니까. 네. 이런 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든 여기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오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는 강하게 올랐고 거의 뭐 한 7, 80% 올랐고 그거에 따른 상승 이 주식을 시젠이라는 주식을 매수로서 가담하고 싶은데 여기서 못 샀던 사람들이 눌렸을 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게 뭐 이평선이 되었든 실제 어떤 뭐 5일선은 지금 벗어났죠. 뭐 11선, 21선 뭐 여기에 있는 장기평 121선을 보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그널을 관찰을 하든 또 그때 만약에 내려올 때는 또 60분봉 정도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죠. 60분봉 정도를 보시면서 아니면은 뭐 분봉상 어떤 흐름을 보면서 사겠죠.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도 그냥 나는 시젠이 뭐 100%, 뭐 1000%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진짜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나는 이 참은 시간이 지금 많은데 오랫동안 참아왔고 지금 확진자 수도 700명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700명대를 유지한다라는데 내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더 간다라고 베팅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어떤 매물대를 많이 보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이분들이 이거 더 갈 것 같다. 1번. 이분들의 기준에서 아니면 이분들이 평단가를 낮췄다라고 해도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런 가격 되겠죠. 그러면은
아, 여기서 내려갈 것 같다. 2번. 어떤 걸 더 많이 선택을 할까요? 1번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2번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데 만약 떨어지면은 실제 2번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기적이잖아요.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치젠이 뭐 나중에는 100만 원이 갈 거다. 아니면 뭐 50만 원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실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아, 팔고 다시 사자라는 감정을 느껴요, 많이들. 그러니까 매도세가 출회가 된다라는 관점이죠. 이건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여기에서 샀던 트레이더들, 여기서 샀던 투자자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를 분석했을 때 버틸까 아니면 팔까 이거를 고민해봤을 때 나는 팔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 팔자라는 그 전에 좀 챙기자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분들 뭐 다른 분이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실제 더 가져가시면 되죠. 네. 더 가져가시면 맞는 거고 제가 틀리는 거고 저는 딱 60%뭐 한 40% 평균 수익률 50%밖에 못 먹는 거고 그 사람은 올라가면은 뭐 100%뭐 그 이상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 핵심 내용은 저는 매물대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 매물대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본다라는 관점이에요. 핵심은. 네. 그래서 뭐 제 의견은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상 시즌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프로바이오 현재가 12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소프트, BHI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